셰익스피어의 가정 어둡고 강렬한 비극, 바로 맥베스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황량한 스코틀랜드의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삭막하고 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바로 이 풍경이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듣게 되는 건 이 세 마녀가 읊조리는 알 수 없는 주문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추하고 추한 건 아름다운 것. 이 모순적인 한마디가 사실 이 연극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맥베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에게 존경받던 그야말로 완벽한 영웅이 어떻게 피해 굶주린 폭군으로 변해갈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맥베스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야망의 씨앗을 심어버린 단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건넨 건 바로 이 세 단계로 된 예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하늘로 뻗은 위태로운 사다리 같죠. 글라미스의 영주, 코더의 영주, 그리고 미래의 왕. 그의 운명을 뒤흔들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언이 끝나기 무섭게 거짓말처럼 던컨 왕의 사신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마녀의 두 번째 예언 그대로 왕이 맥베스를 새로운 코더의 영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바로 그 순간 맥베스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만 남게 됩니다. 예언의 마지막, 가장 달콤하고 유혹적인 부분, 바로 왕자죠. 자, 야망이라는 게 그냥 불씨만 있다고 타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땔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땔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지는데요. 맥베스는 그래도 왕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 때문에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디 맥베스는 어때요? 오히려 악령을 불러서 자기 마음을 더 잔인하게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야망이죠. 결국 아내의 압박과 자기 안의 욕망에 굴복한 맥베스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의 고뇌하는 마음이 결국 환영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게 단검이 아닌가? 피 묻은 단검이 마치 그를 던컨 왕의 침실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자애로운 왕을 잠든 사이에 살해하고 만 것이죠. 죄책감은 정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를 덮칩니다. 이 넓은 바다의 물을 다 가져와도 내 손에 묻은 이 피를 씻을 수 있을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온 바닷물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결국 그가 죽인 건 던컨 왕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온한 마음까지 함께 죽여버린 겁니다. 던컨의 아들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자 맥베스는 손쉽게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예언, 바로 친구 벤코에 대한 예언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왕이 됐는데도 불안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커지죠. 왕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벤코마저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왜냐? 벤코의 후손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연회 장면은 그의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벤코의 유령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만 보이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실상 자신의 죄를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뇌하던 영웅 맥베스가 아니에요. 자기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누구든, 심지어 무고한 여자나 아이들이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완전히 피에 굶주린 폭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점점 더 절박해진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녀들은 마치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예언들을 들려줍니다. 자, 이 예언들을 한번 보세요.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널 해칠 수 없다. 버남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걸 들으면 어떨까요? 다면이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아니, 숲이 어떻게 걸어오고 여자 배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녀들의 말은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적군이 버남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위장하고 진격해오자 멀리서 보기엔 마치 숲 전체가 언덕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첫 번째 불가능이 현실이 된 거죠. 아내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믿었던 예언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맥베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삶이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바보가 떠드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깊은 허무함에 빠져들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맥더프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예언의 비밀이 풀립니다. 맥더프가 외치죠. 자신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때 아니게 찢겨 나온 자라고. 즉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운명과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는 덫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맥베스는 맥더프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공포 정치도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맥베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남죠. 그의 비극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마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보여준 걸까요? 아니면 한 고귀했던 영웅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두운 야망을 끄집어내는 방아쇠 역할만 했을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